저는 고등학교 6개월 다니다 그만둬가지고 수학여행 코스로도 와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제가 아메이 한지 16년이 됐는데,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에, 여기 콩쿠드 호텔에서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를 할 때, 이제 저 포항에 사는 파트너를 데리고, 몇 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10수년 만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이 그룹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있고요. 그 옆에 파주라는 데가 있어요. 휴전선 옆에. 파주에서 왔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김동호입니다. 거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왔습니다. 와보니까 역시 우리 남성 리더님들은 서울뿐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여성 리더들이 이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쪽으로 좀 파트너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세미나 잘 하셨죠?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아메이는 좋은 게 오늘 꼭 머릿속에 엄청나게 꽉 채워가지고 가시면 내일부터 못 움직이십니다. 그죠?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 세미나는 비우러 오는 거지 채우러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러 오는 거라고요? 비우러 오는 거다. 채우러 온다고 생각하는 건 욕심입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어보면 한 번 읽으면 그 내용을 다 압니까? 저는 지금도 한 번 읽은 것도 16년 전에 읽은 책 지금 다시 보면 새 책 같던데 진짜예요. 그런데 그거 몇 번 읽고 한 번 읽고 나 다 읽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채우는 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 오늘 싹 비우셔야 내일부터 또 담으실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불교를 믿지 않지만 아니죠. 저는 다 믿습니다. 뭐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다 믿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밖에 나가면 그래요. 믿는 분들이 싸이비라고. 믿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교회 가면 기도하고요. 절에 가면 이렇게 절하고요. 합니다. 싸이비 맞죠? 아메이 창업자 리치와 제이 회장님이 그 아메이 창업 이념에 그런 얘기를 써놨잖아요. 종교, 인종 이런 걸 초월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한 겁니다. 이 안에도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 있을 텐데 제가 혹시 오늘 스피치 중에 종교를 이렇게 비하하는 비슷한 발언이 있다면 제 본의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지방대학 공주사대를 나와서요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서울에서 13년 동안 중학교 한문 선생을 했습니다. 원래 전공은 중국어입니다. 원래 전공은 중국어예요. 그리고 서당회를 또 갓쓴 분 모시고 여기도 왜 안동쯤 가면 그 갓쓴 분들 아직도 계실걸요? 저희 고향 충청도 공주에 가면 아직도 갓쓰신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계세요, 아직도. 아주 이렇게 고리타분한 그 선생님들을 모시고 서당에 4년을 다녔어요. 학교는 중국어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까? 선생 아니면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써먹을 데가 또 있을 때다. 아무튼 서울로 발령을 받았는데 강남 8학군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에 다 들어갈 때예요. 저희 때만 해도. 저 연식이 조금 됩니다. 그래도 50대 중반쯤 돼요. 그래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범대학 같은 데는 서로 이제 선생님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수 인력을 좀 뽑으려고요. 국립사범대학들은 수업료를 안 받았어요. 입학할 때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 신원 조회를 하고 입학하면 이제 예비 선생인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졸업하면 줄을 쫙 세워서 고등학교를 만약에 경주에서 나왔다 그럼 경주 선생, 대구에서 나왔다 그럼 대구 선생, 서울에서 나왔다 그러면 서울 선생이에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공주에서 6개월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질 나서 서울 가서 나중에 검정고시를 서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서울. 그래서 서울로 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참 그 행정이 어수룩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 8학군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8학군에서 아마 교직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아메이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고향인 충청도에 가면 거기도 섬이 많거든요. 경북 여기는 섬이 없잖아요. 섬이 별로 없죠. 울릉도 빼놓고는. 근데 저 남해안이나 저 서해안 쪽에 가면 섬이 많아요. 제가 신임 부임지를 안면도나 어디 이런 섬에 중고등학교로 발령받아서 섬으로 갔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장집 딸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왜? 이장집 딸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선생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죠? 저보다 한 몇 살 어린 딸이.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 가서 조개라도 주워 오면 조개 구워놨대요 하고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맨날 보는 그 딸하고 내가 결혼 안 하고 백이냐고. 그죠?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장집 사위로 아마 아직도 교직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촌놈을 서울 강남 8학군 한복판에 갖다 놓으니까 갑자기 넉넉하고 풍요로웠던 사람에서 갑자기 빈민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서울로 가면 좋다고 그러죠. 근데 한번 여러분 집두절도 없이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수업료 안 내는 학교 나온 놈을 서울 한복판에 가서 근무하라고 해보세요. 첫째,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압구정동, 그 좋은 동네잖아요. 다리 하나 건너면 금호동이라고 옛날에 판잣집 많은 동호대교 건너면 딱 금호동이 옥수동이래요. 거기 그 빈민가였어 옛날에는. 그래서 거기 연립주택 옥탑방에 사골세로 살면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아메이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교직에만 계속 있었으면 가늘고 긴 인생을 어쩌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셨거나 또는 내가 작년까지 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난 연식은 좀 되는데 제대로 시작하지는 못하고 항상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올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작년까지 했다면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올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어찌어찌 하다가 그런 분을 잘못 만나서 끌려온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끌려온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끌려왔다 그냥 와줬다. 저런 분들이 마음이 착해서 성공해요. 저런 분들이. 아무튼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 얘기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은 또 뭐예요? 돈.
저는 진짜로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돈이 전부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살았거든요. 교직 생활하면서 제가 교직을 처음 시작했던 80년대 후반은요, 증권이 무지하게 잘 될 때예요. 또 제가 근무하던 그 강남 학교의 옆에 증권 객장이 있어가지고 저 한쪽 벽면이 다 전광판이에요. 선생들이 무조건 점심때만 되면 가서 짜장면 막 턱에 흘리면서 전광판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2시간 동안. 그러다가 뭐 어느 날 보면 차를 바꿨네, 어느 날 집을 샀네, 이런 소문이 막 들려. 근데 막 하고 싶더라고. 근데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1%의 확률만 있으면 배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주식은 안 한다. 근데 그때 뭐 차 사고 집 샀던 사람들 안 망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동료들 보면 멱살 잡고 싸웠어요. 당신 돈 벌러 학교 왔어? 이 신성한 성직에서 말이야, 성직자가 돈에 환장해가지고 눈이 뻘게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충고했어요. 뭐 선배들한테도, 선배 인생 돈이 전부야?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 선배가 저를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그죠? 옥탑방 사골세로 사는 놈이 돈이 전부야 뭐 이러니까. 지금 아메이 비전 보고 아메이즘 해보겠다고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런 가소로운 놈들을 너무 많이 만나죠. 돈이 전부냐? 너는 왜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그냥 눈이 뻘게 가지고 그러냐? 이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저 그 소리를 했던 사람. 그리고 강남 8학군에서 한 4년 근무하면 집 한 채씩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근데 저는 제 월급을 집에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강남 8학군에 근무하는 2학교 8년 동안. 한 학교에 4년씩 근무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전교조를 했고, 전교조가 반빨갱이 아닙니까? 빨갱이가 어떻게 촌지를 받아? 촌지 받는 선생들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간단합니다. 한 학교에 가서 1년만 그렇게 해놓으면 2년째, 3년째, 4년째는 아무도 촌지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학부형들끼리의 이 커뮤니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잘못 봉투 가져갔다 그 새끼한테 걸리면 작살나 이러면 아무도 안 갖고 와. 근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참 이중적이야. 겉으로는 탁 이런 거 갖고면 안 돼요 탁 이러면서도 그래도 계속 주문 받을 텐데 몇 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사명감 소신으로 막 똘똘 뭉쳤는데 몇 년 지나니까 내가 잘못했나? 억지로라도 이거 뭐 어디 가서 도둑질도 하는 건데 자기가 서랍에 넣고 간다는데 내가 왜 자꾸. 그리고 또 섭섭하기도 해. 그래도 끝까지 주고 가야지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막 어느 몇 년 이렇게 지나면 약간은 회의가 들고 내가 막 이 조직을 바꿔버리라, 나 하나만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렵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 중이 떠나야지, 그러면서 막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때쯤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난 거예요. 정말 교직이 가치롭고 정말 보람있고 괜찮은 일이긴 한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지금은 서로 공무원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돈벌이가 괜찮아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을걸요? 그냥 가늘고 길게 한 60까지 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돈벌이가 좀 돼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잘못하다가는 이거 평생 돈벌이를 위해서 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명이고 소신이고 필요 없이 어쩌면 내가 생계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되겠네. 이게 지금은 보람 있고 가치 있는데, 근데 집에 가도 보람 있고 가치 있다는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월급을 하나도 안 갖다 줬으니까. 또 제 아내가 훌륭하긴 훌륭했어요.
8년을 안 갖다 줘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참 철없이 그렇게 살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대학 3년 후배가 아메이를 딱 갖고 온 거예요. 형, 좋은 거 있대. 전자상거래래. 이 참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전자상거래래. 아메이라고 했으면 내가 딱 2번 안 봤을 거예요. 전자상거래래. 꼭 드릴 말씀이 있대. 그래서 그래, 전자상거래 그거 참 좋은 거라더라. 선생들이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쥐뿔도 모르면서. 제가 최대의 실수는 그거였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한문 선생이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좋다더라. 그거 21세기 그거 최고래. 그랬더니 바로 온 거예요. 와서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게 아메이인 거예요. 그게 아메이? 그런 거냐? 왜냐하면 그 전에 아메이를 제가 2번을 거절해서 나한테 아메이를 갖고 온 사람이 사업을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우리 스폰서가 오기 전에 한 4, 5년 전에 이종 사촌 형이 와서 야, 도야, 아메이 이거 한번 하자. 네가 하면 끝내주는 거다. 너 시간 많잖아. 그래서 그렇게 와서 저한테 권한 걸 제가 그냥 따끔하게 타일러 보냈어요. 어디 형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생 피라미드를 가지고 와서 미제 치약을 같이 팔자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서 바로 그만뒀어요. 아메이 이거 겁나게 쪽팔리는 거구나 이거. 괜히 이 손아래 동생들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참 속된 말로 개쪽당하는 거구나. 바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겼잖아요. 1승.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사촌 동서가 애 셋을 업고 지고 하고 대전에서부터 또 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비비는 아메이로. 뭘 잔뜩 가방 이만한 걸 열더니 뭘 놓고 비비고 생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실험처럼 보입니까? 처음 보면 지랄이지. 멀쩡한 놈이 그것도 컴컴한 야밤에 애 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비비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밥상을 걷어차고 돌려보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도 바로 그만뒀어요. 2승. 2승. 나중에 보니까 막 도망가면서 몇 개 떨어뜨려 놓고 간 게 제가 99년에 아메를 시작했는데 집에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 막 표백제 이런 거. 그걸 선물로 놓고 간 건지 아니면 급한 마음에 싸다가 떨여 놓고 간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간 돌아가서 그만뒀어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세미나 들어보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이따 저녁에 가서 누구한테 전화할 거죠? 절대로 전화하지 마세요. 오늘 밤 안으로 그만두게 돼 있어. 오늘 밤 안으로. 그런 일이 생겨. 그런 일이. 친구한테 전화하면 어이구 아메이 인제 왔냐 내가 꼭 가입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 왜 그런 거 하고 지랄이야 다 늙어서? 이런 소리를 듣거나 너 어린 년이 인생 똑바로 살아? 이런 소리 듣기 딱 십상이에요. 오늘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오늘? 2015년이 무슨 양띠해라더니 저게 환장을 했나? 이런 소리 듣기 딱 제 십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거 내가 밖에서 알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뭔가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꺼지지 않도록 잘 가지고 가서요.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달만 하세요. 1년씩 하지 말고. 저는 6개월씩 공부를 했어요. 6개월씩.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오래 한 거죠. 그죠? 아메이 공부 6개월씩 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달만 하면 책 한 20권 볼 수 있고요. 학자들의 수많은 논문 다 볼 수 있고 그냥 깨끗이 해결될 수 있어. 그런데 저는 6개월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원래 대범한 놈인데
중학생들하고 이 10년을 놀다 보니까 나도 쪼잔해져 가지고 자꾸 후벼 파는 버릇이 생겨서, 그리고 막 자꾸 의심하는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10년 버릇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탁 보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이제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이 선생 혹시 아메이 알아?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알았어. 그런 거구나. 이제 아주 정내미가 딱 떨어져, 아메이가. 근데 스폰서가 매주 오네. 그 스폰서가 왔다 가면 조금 또 기운이 나. 그래서 어이 한 선생 아메이 알아? 그러면 그거 하면 다 큰일 난데, 막 이혼하고 망하고 뭐하고 그냥 그거에서 집안 망한 사람도 여럿 있대. 그래가지고 가서 살짝 얘기하다가 얼른 걷어들이고, 아메이 하다가, 아메이지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놀러 왔어? 가서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슬슬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6년 한 저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놈은 아메이를 위해서 태어난 놈 같아. 맞죠?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기 못하고 6개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니까요, 이게 신념이 생깁니다. 신념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참석하고 나는 다 좋은데 얘기를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줄 말이 있어요. 나 아메이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데 나는 누구한테 말 못해. 거짓말이에요. 진짜 좋아 보세요. 진짜 좋아 보세요. 내가 처녀고 총각이야. 진짜 좋아하는 놈 있어. 저 좀 사귀어 주실래요? 근데 됐어요. 이렇게 딱 자르면 그럼 끝난 건가? 끝까지 쫓아다닐걸? 제 아내가 저를 5년을 쫓아다녔어요. 5년을. 마지막에 제가 히든 카드 내민 게 뭔지 알아요? 나 가진 거 방울 2개밖에 없어. 이게 첫 번째 카드. 거기 안 넘어가더라고. 괜찮아요, 좋아요. 두 번째 히든 카드. 어머니 모셔야 돼.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원래 그렇게 적극적인 여자냐? 아니에요. 제가 좋으니까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날 잡아잡어요. 날 잡아잡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냐고요. 내가 좋으면. 남자와 마찬가지지. 어떤 여자가 좋아. 그럼 아가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 커피 안 먹는데요. 그럼 다음엔 녹차 한잔 하실까요? 다음에는 쇠주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맨날 커피 먹자 그러면 저 새끼는 뭐야? 그죠? 어디가 가려운지를 자꾸 찔러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이 가려운 놈을 가서 자꾸 옆구리를 쑤시면 그런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좋으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가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그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식과 신념과 행동. 그죠? 나는 배우는 건 자신 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배우기만 하라니까. 무지하게 배우면 그 신념이 단단해지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가끔 대구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역에 가면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 하드보드지에다가 막 빨간 걸로 막 불신지옥, 예수천국, 그리고 메가폰으로 막 귀에다 갖다 막 귀 따갑게 예수를 매없어. 예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저는 알아요. 그분은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념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믿는 분에 대한 신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쟁이야, 뭐 누가 막 모래를 뿌리든 소금을 뿌리든 계속 예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어요? 관계없어요. 계속 배우세요. 덜 배워서 그래요. 덜 배워서. 아무튼 옛말에 그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칸트가 현존하는 권력 가운데서 가장 그 정부라는 권력, 국가라는 권력 밑에 그것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믿을 만한 권력은 돈이라 그랬어요. 돈. 근데 그 말이 동양 사람들은 안 했나 하고 제가 배운 사서 삼경을 쭉 보니까 맹자도 그 말을 했어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좋은 뜻이에요. 일정한 내 생계를 유지하고 내 삶을 유지할 만한 물질이 없으면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이고 나발이고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메 비즈니스가 아무리 멋있는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2년, 3년 안에는 무조건 돈이 돼야 돼요. 근데 제 파트너 중에도 한 분이 있어. 지금 10년을 나오는데 파운더스 9%야. 오면 맨날 아메이에 사람들이 너무 좋고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가치로운 일을 통해서 나는 평생 할 거래, 죽을 때까지. 근데 파운더스 9%야.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병신 삽질하네. 오늘 속된 얘기 그냥 막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죠? 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메이가 정말로 가치 있고 멋있는 비즈니스 맞아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결과를 적어도 2, 3년 안에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만나서 처음에 이제 6개월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99년 4월에 그래 한번 한다 하고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아마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또 스폰서가 천안에 사는데 나는 파주고, 스폰서가 막 학교 앞에 기다리고 막 오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가 어린애가 둘이 있었는데 두 부부가 부부교사였어요. 두 부부가 막 그 옛날에 그 산타무라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썩음썩음한 차에다가 세차 좀 하지. 그 안에 막 냄비에다가 이불에다가 세제에다가 이런 걸 잔뜩 싣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게 사업가의 그게 자세예요? 피난민의 자세예요? 이게 무슨 난민의 그 모습이지 멋있는 빅비즈니스의 자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형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아니 그래도 저는 선생하고 제 처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한테, 차도 저보다 좋은 걸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산타무 막 거의 마우라 터질라고 하는 거 타고 와가지고 세차도 안 해가지고 거기다 막 애들 추우면 이제 덮어주려고 이불도 싣고 막 냄비가 막 정렬도 안 돼 있어. 그냥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아주 배 지기고 싶더라고. 처음에 비전 보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암만 바빠도 세차는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냄비를 싣고 다녀도 좀 멋있게 싣고 다니세요. 아셨죠? 네, 대충 싣고 다니면 다 본다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렇게 해서 저를 후원해서 제가 비전을 딱 봤는데, 아무래도 스폰서가 그렇게 멀리 오는 게 너무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거 어렵겠더라. 그래서 너 오지 마. 이제 네가 6개월 동안 그동안 너 애썼다. 됐어. 그리고 이제 못 오게 했어요. 너 오면 나 사업 안 해.
오지 마. 그리고 너는 산전수전 겪었지만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어.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많이 알아, 내가 많이 알아. 그랬더니 형이 많이 알죠. 그러더라고. 됐어, 오지 마. 그리고 혼자 열심히 석 달을 막 쇠 빠지게 했어요. 그랬는데 저를 만날 사람이 많아요. 원래 술은 한 잔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많고 매일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술꾼들하고도 노는데 그 한 소리를 계속하는 막 두 번, 세 번 계속 하잖아요. 술 먹으면. 끝까지 들어주고 술값 내고 나중에 배달하고 집에 오는 건 저예요. 술 안 먹어도.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주 자신 있었어요. 이거 뭐 1년 내외면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간단하겠네. 왜 저 아줌마들은 막 우리 애들이 집에서 지금 이러면서 막 찔찔 울면서 막 우리 애들이 대가를 지불했노라고. 개뿔 무슨 대가를 치렀길래 애들이. 너무 우습게 봤어요. 아메이를.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교직에 있는 보통 중고등학교에 고등학교에는 남교사가 70%고요. 중학교에는 여교사가 70%예요. 이 여선생님들 애들 둘 셋씩 다 키우면서 아침 7시 반 8시 전에 학교에 와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8시 전 7시 반에 학교 와 있으려면 적어도 5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어디 보내고 다 온 거야. 그럼 그 70%가 넘는 한 학교에 여선생이 70명인데 70명 여선생이 애들을 잘못 키울까요? 애들을 막 내박쳐가지고. 그 애들은 잘 커요. 집에서 24시간 애 붙잡고 있는 엄마가 애들을 조지는 거지, 절대로 엄마 열심히 사는 엄마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엄마가 애들 조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오늘 여기 나는 주부다 전업주부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애 걱정하고 계시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애는 걱정 안 한다니까. 애는 걱정 안 해요. 그냥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인 내가 애 뒤로 숨을 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 왔더니 뭐 애들 아침에 학교 보내고 11시쯤 나와가지고 오전 교육 하잖아요. 11시에. 그것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11시에 못 나오는 사람, 저는 투잡으로 3년을 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고 저거는 왜 이제 나와? 막 속으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사장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는 네가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뭐 간단합니다. 한 달 제가 3년 투잡을 하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전업한 지 한 석 달 되니까 금방 아주 동료애를 느끼겠습니다. 11시에 나오기 진짜 어려워. 어려운 거 맞아. 왜냐하면 습관의 문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주부는 하루를 한 타임으로 썼잖아 그동안에. 그런데 두 타임으로 쪼개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선생님들은 하루를 양 10분 쉬는 시간에 은행 일 처리하고 1시간 쉬는 시간에 시장 보고 다 해. 뭐 제삿날 걱정 없어요. 그 잠깐에 가서 장 봐가지고 제사 준비 다 해. 그런데 주부들은 어때요? 내일은 시장 가는 날, 모레는 학부모 모임 하는 날, 이번 주말은 시아버지 올라오는 날, 이렇게 하루를 한 타임으로 쓰잖아. 한 타임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뭐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사셨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면 돼요. 어쨌거나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시간이 안 돼. 빨리 가야 되는데 석 달을 열심히 다녔어요. 한 100명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놈도 같이 하겠다는 놈이 없는 거야. 하나도. 막 멱살 잡고 다 이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막 진짜 내가 6개월을 공부를 해가지고 충만하니까 막 너무 불쌍하고 막 멱살 흔들고 내 말을 길을 못 알아들으면 그래 이 새끼 너 평생 그렇게 살아.
내가 너한테 2번 다시 아멘을 얘기하면 내가 개놈이다. 막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의 겁도 있어서 그래요. 겁. 왜냐하면 내가 지면 자존심 상할까봐. 그게 뭐의 마인드냐면 고슴도치의 마인드예요. 상대가 덤비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나 보통 놈 아니야. 나 이래봐도 센 놈이야. 이게 고슴도치예요. 그죠? 아메이 비전 보면 처음에 그렇게 사업을 해요. 너한테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이게 가치가 있어서 안 해도 되지만 비전을 보고 하려면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다녀 처음에.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못 해도 돼요. 너 나 믿지? 한번 같이 하자. 이렇게 나 너하고 꼭 같이 하고 싶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건 같이 배워보자. 이게 훨씬 빨라요. 그런데 그냥 자존심으로 온통 무장을 해가지고 가서 네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뭘 아니야? 꼭 써야지. 꼭 쓰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네가 꼭 나 이 사업을 나랑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뭘 아니야? 꼭 하자고 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그 고슴도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나 아무거나 할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다 이겼더니 한 놈도 안 나옵디다. 내 앞에서는 분명히 끄떡끄떡 했거든. 졌다고 인정했거든. 그런데 한 명도 하자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호랑이의 마음을 갖기로. 맹수의 마음. 사자나 호랑이는 어때요? 걔들 슬렁슬렁 해가지고 뭐 조그만 동물 잡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사자나 호랑이의 이 피부 색깔을 보세요. 가랑잎 색깔 이런 뭐 완전히 그런 색깔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발각되지 않으려고 위장의 달인들이에요. 일단 사정거리에 들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서 발톱을 찍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흥 안 한다고. 이해되죠? 그럼 다 도망가니까 살곰살곰 가서 마지막에 찍는 거예요. 이 발톱, 이 발톱을 감춰야 돼 항상.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먹기로 3달 만에 마음을 먹고 스폰서를 오라고 했어요. 야, 어째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냐 그랬더니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가 언제 그랬냐? 나 처음 듣는데. 그때 또 들린 생각이 그거예요. 아메이를 처음 하다 보면 제가 오늘 지금 하는 말도 여러분 다 들리는 것 같죠? 끄떡끄떡하죠? 천만에요. 이따 돌아갈 때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웃은 거 빼놓고는. 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워낙 그렇대. 구조가 그렇게 생겼대요.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가 6개월, 9개월 동안 얘기를 했는데 난 안 들은 거야. 그런데 그날 보니까 딱 들리는 거야. 왜 이걸 인제 얘기해? 그래가지고 스폰서와 동행하면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친구들을 다시 찾아가서 더 정중하게 지난번에 미안해. 내 밥 살게. 내가 좀 과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를 딱 낮추고 들어가니까 또 쉽게 돼요 이게. 진짜로 나를 낮추고 가서 다 얘기하니까 뭐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잘 됩디다.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했는데 3달은 내 맘대로 했을 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6개월 동안을 쎄 빠지게 쫙 하는데 파트너가 한 15명이 나오는 거예요. 15명이.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돼. 시스템대로 해야 됩니다. 15명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제가 개념이 없었던 게 윗으로 옆으로 쭉 가나 밑으로 한 줄로 쭉 가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메이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그럼 한 줄로 쭉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 그래서 한 줄로 10대명을 쫙 한 줄로 세워놨어요. 다 그룹이 다른데. 근데 어느 날 그때가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내 바로 밑에 있는 5년 선배 파트너가 SP가 되는 날이에요.
난 무지하게 기뻐했지요. 나도 SP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면 당신은 SP가 아니래요. SPS래. 왜냐하면 천만 독립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저쪽에 있는 개들처럼 피라미드를 한번 했어요. 저도 400만 PV를 쐈어. 이건 순전히 자존심이야. 이건 뭐 절대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멘.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SP인데 내가 SP, S이 아무것도 아니래.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수기를 한 5대 사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파트너들 그랬어요. 우리 스폰서는 물 SP라고. 물 SP라고. 그렇게 해서 SP를 딱 마감했는데 그날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때는 뭐 12시가 넘었는데 그 5년 선배가 저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저보다 5년 선배예요. 선생님이었는데 김 선생, 오늘부터 내 그룹은 내가 관리하니까 애프터를 따로 하시게. 파트너가 스폰서를 그냥 단칼에 자르더라고. 이건 다이아몬드나 돼야 자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SP도 스폰서를 자르는구나. 저는 SP 때 파트너한테 잘린 사람이에요. 진짜로. 완전히 깔보인 거야. 그런데 세상에 뭐 세옹지마 전화위복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는 살았고 그는 죽었어요. 왜냐면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저희 부부만 그냥 이렇게 서로 애프터를 해야 돼. 안녕하세요. 뭐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뭐 이러고 그 10대명은 자기가 대장이 돼. 또 해서 애프터도 하고. 야, 이게 참 꼴이 안 입디다. 그래가지고 제가 칼을 갈았어요. 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업을. 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창립자가 얘기했죠. 원래 리테일과 리크루팅도 50대 50이지만 뎁스 지원과 위스 지원을 그것도 50대 50의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라는 걸 딱 생각했어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잘못하면 병신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퍼스널을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저는 그로부터 SP가 되고 나서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제 파트너는 사파이어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두 그룹이 다이아몬드예요. 그 사파이어는 제 5년 선배는. 그리고 지금 10수년째 안 나와요. 10수년째. 그래도 제가 교직에 이제 그 모임이 있어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항상 지금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모임 중에 전부 회원이고요. 한 명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한 명은 더블 다이아몬드예요. 한 명은 사파이어예요. 아메이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사파이어. 그 10수년을 안 나오는 사파이어. 그 사람이 나머지 7, 8명을 놓고 그냥 막 밤새 할 건 아메이밖에 없고 자기는 뭐 아메이 나가지도 않는데 지금 170, 80만 원이 10수년째 계속 나오고 나는 언젠가 지금은 내가 안 나가지만 언젠가 나가서 크라운 앰버서더 반드시 갈 거고 지금 한갑인데 지금 한갑 다 됐는데 뭐 언제 나와서 크라운 앰버서더 될지는 몰라요. 아무튼 아메이가 비전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그 선배가 나와서 그냥 2, 3년 껐덕껐덕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 파트너 제가 다 키웠는데 그 다이아몬드 2조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 그리고 퍼스널 뭐 조금 있고 하니까 진짜로 170, 80만 원이 매달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20년 하면, 20년 하고 명퇴하면 200만 원 남짓 나와요. 명퇴하면. 그거 이상을 2, 3년 왔다 갔다 하다가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메이의 비전이에요. 아무튼 저는 SP 때 파트너한테 잘린 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저는 2가지밖에 결단 안 했어요. 여러분 결단 여러 가지 하지 마세요. 그냥 한두 가지만 하세요. 투잡인데 제가 3년을 투잡으로 했어요. 투잡인데 결단 간단하잖아요. 12시 전에는 집에 안 가. 이거 한 거예요. 왜? 저는 너무 쉬웠어, 그게. 왜냐면 그 전에도 12시 전에 간 적이 없거든. 왜냐면 제 처가 커피 전문점을 했잖아요. 12시 전에 끝나질 않아요. 집에 가면 이쁜 마누라가 있어야 일찍 가지. 어차피 가봐야 없는걸?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고스톱과 포카로 소일했어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이 고스톱 포카 많이 했어요. 은행원 뭐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12시 전에 안 가던 거를 그냥 만나는 대상만, 또 이야기의 대상만 딱 바꾼 거 한 가지. 2번째, 저녁은 반드시 어떤 놈하고 먹는다.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먹는데 저녁은 내가 산다. 이 2가지 결단밖에 안 했어요. 뭐 치약, 비누, 샴푸 이런 거 갖다 달라는 놈 있으면 됐어 하고 그냥 제끼고 막.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투잡인데 시간 없는데 뭐 언제 치약 배달해. 그래가지고 너한테 치약 쓰라는 거 아니야. 어? 회원 가입해서 사업 같이 하자는 거지. 너 됐어, 빠져. 왜 마음이 급하니까. 하여간 이 2가지 약속을 제가 지켰는데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3년 2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3년 2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4그룹을 지방에 만들었어요. 지방에. 이 쉽지 않습니다. 저 서울에서 막 대천, 보령이라는 데 있죠? 안면도 있는데 그쪽. 포항도 갔어요. 여기 포항.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왔었어요. 세미나 때마다. 그 친구 때문에. 포항여고에 있던 친구를 끌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콩코드 호텔에. 포항, 제천, 원주, 대전. 저는 매일 학교가 4시 반에 끝나면 그냥 김밥이나 우유 이런 거 딱 차에 싣고 튀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곳은 3시간 안에 다 닿아요. 2시간, 2시간 반, 3시간 안에. 그럼 저녁 8시 교육 같이 참석할 수 있죠. 8시 홈미팅 참석할 수 있죠. 그래서 밤 10시, 11시에 끝나면 또 옛날에는 꼭 라면 끓여 먹었어요. 끝나면. 그렇지 않았던가요? 오래된 리더들은 알아요. 저녁에 11시 그때쯤 되면 막 출출하잖아. 11시, 12시. 막 열변을 토하고 나면 출출해. 그러면 그때 라면 끓여 먹고 출발할 시간이 12시, 1시, 2시예요. 집에 오면 보통 4시, 3시. 그래서 물리적으로 3년 동안은 4시간 이상 잔 기억이 거의 없어요. 3년 동안은. 근데 중요한 것은 3년 정도 한 4시간 잠자고 아메이에 몰입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메이라고 한다면 할래요, 안 할래요? 무조건 해야죠. 지금은 완전한 백수가 돼 있는데요. 완전한 백수. 근데 다이아몬드만 되면은 뭔 일이 막 일어날 줄 알고 제가 그렇지 않으면 안 그만뒀을 건데 직장을. 철밥통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3달 후에 되기로 돼 있어요. 2002년 3월 1일자 제가 에메랄드인데 제가 2002년 3월 1일자라고 만들었어요. 에메랄드 되는 달에. 왜? 3달 있으면 다이아몬드잖아요. 준비 다 됐잖아. 그래가지고 선배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선배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왜 그만둬? 이 아메이제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당신 부인이 어차피 부인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당신 슬슬 선생하면서 하래. 아니 그래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1억 이 짝 저 짝 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만둬?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2002년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제 교직 13년의 연봉이 세금 안 떼고 총액으로 3,500이. 교직 13년의 연봉이. 그런데 그때 교장 선생님의 연봉이 한 5,500, 5,000 내외였을 거예요. 내가 그 2배라고 하니까 당장 그만둬 그러죠. 그래서 딱 사표 내고 멋있게 자유인이다 그래 이제 한 거야. 더 멋있게 폼을 잡은 건 그때 퇴직금을 딱 하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막 룰루랄라 자유인인데 뭐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5년 동안 저를 쫓아다닌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 선물이다. 내가 옛날에 티코, 제 아내가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다이아몬드를 했어요. 티코. 그건 막 이렇게 골목길에 빠지면 장정 둘이 들면 돼. 그러면 레카 부를 일도 없어, 보험 부를 일도 없어. 지나가던 장정 둘이 티코 타고 다니면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게 이제 너무 애썼잖아요. 그래서 제 5천만 원을 탁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5천만 원짜리 체어맨을 한 대 사서 딱 선물했어요. 근데 이게 잘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신세 조질 뻔했어. 왜냐면 계속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잘 됐으면 아마 제가 굉장히 건방졌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련은 있게 마련입니다. 시련. 아이고, 시간이 너무 됐네. 잘 됐으면 무지하게 건방졌을 텐데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 달에 방판법이 개정되면서 교사, 공무원, 군인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나와요. 법률이 발효가 됐어. 제 파트너가 4그룹이 공무원이에요. 4그룹. 그 중에 3그룹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멋있게 6월 1일자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펑션 끝냈는데 바로 에메랄드야. 바로 그냥 그 다음 달부터 3그룹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거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러나 비전 큰 거 봤잖아요. 그만둘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잘 될 때만 있냐 이거죠. 잘 될 때도 있으면 좀 덜 될 때도 있고 이런 거지. 그죠? 그래 안 될 때 참고 견디고 애쓰다 보면 또 좋은 때를 만나서 가는 거지. 어떻게 쭉 가는 인생이 어딨어. 그래서 그래 참고 꾸준히 해서 2005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했고요. 그때부터 쭉 이렇게 이제 1억, 2억 내외의 소득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또 백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주부 마인드로 돌아가가지고 아침에 11시에 나오기도 무지하게 힘들어. 뭐 이렇게 좀 습관이 이렇게 조금 망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 갔어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겨우 수석 갖고 올해 더블 갖고 이렇게 이제 올 회계년도는 더블을 유지하지만 내년 회계년도는 트리플을 가려고 해요. 저는 큰 욕심 없어요. 2018년 9월 1일 그때 아메이 60주년 아니에요? 그때 저는 큰 욕심 없이 그냥 크라운 앰버서더 큰 욕심 없어요. 그 정도만 가려고 해요. 철밥통 깨고 나와서 하는 비즈니스인데 그래도 그 정도 명예는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에메랄드만 가도 땡큐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냥 한번 시작한 거니까 어디까지는 크라운 앰버서더까지는 가놓고 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게 계속 쉽고 계속 어렵고 뭐 그러면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중국을 다닌 지 지금 12년인데 여러분한테 중국 사업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제 파트너도 제가 12년을 다니면서도 다이아몬드 파트너도 절대로 중국에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매달 12년을 가는데도. 왜? 그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국에서 다이아몬드 이상이 잘 굴러가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상태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1년, 2년, 3년, 5년을 갔는데도요, 그렇게 씨를 계속 뿌리는데도 싹이 하나도 안 나. 싹이 5년을 가는데도 25살, 6살짜리를 만나가지고 후원을 시작했는데 이게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 그래 5년 만에 그랬어요. 그 친구 둘을 앉혀놓고 결혼을 약속한 친구였어요. 여자가 25인데 오리지널 한족 중국 사람이고 남자는 26인데 조선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족이 없었으면 저는 후원을 안 했어요. 둘을 놓고 5년 만에 그랬어요. 야, 아무래도 내가 너희들을 잘못 만났든지 너희들이 나라는 스폰서를 잘못 만난 것 같다. 우리 어떻게 할까? 여기서 그만둘까? 아니면 5년 한 판 더 할까? 네가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년 한 판만 딱 더해서 10년 채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 그럼 10년만 한다. 10년을 함께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너는 재수 없는 스폰서 만난 거고 나도 더러운 놈 만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연 깨끗이 정리하자. 그렇게 5년 만에 딱 다시 결단을 했어요. 그 친구 둘하고. 근데 이 친구가요, 7년 만에 그 후로 7년이 되니까 에메랄드, 8년이 되니까 다이아몬드. 정말 그 안에 가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가지고 백두산을 3번씩이나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날 일,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백두산에 가서 천지에 가서 우리 그 돌로 좀 쓰고 외치고 오자. 그래 막 백두산 천지에 가서 렛츠고 다이아몬드 뭐 하고 그냥 오고 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7년에 에메랄드, 8년에 다이아몬드. 그때 그들이 세운 꿈이 뭐냐면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멋있는 다이아몬드 결혼식을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아이를 낳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정말 말이 씨가 돼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된다는 게 8년이 돼서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한 1000명 모아놓고 멋지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 놓고 10년이 돼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 달에 아들을 낳았어요. 제대로 딱딱 맞췄잖아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 달에 아들을 딱 낳았는데 이 둘이 아주 아메이가 골수에 맺힌 사람들이에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을까요? 크라운 앰버서더라고 줬어요. 중국말로 크라운 앰버서더를 황관따스라고 그래요. 황관따스. 금관을 쓴 대사 이런 뜻이에요. 크라운 앰버서더가. 근데 아들 이름을 황관의 관자를 따고 따스 달성의 달을 따서 관달이라고 줬어. 관달.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보냈더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그래서 야, 조선족들이 이거 건달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관다리를 별명을 건달이라고 하면. 그랬더니 문제 없어요 그럽디다. 뭐가 문제 없냐 그랬더니 얘는 중국말만 쓰기 때문에 중국말로는 쭈관따 멋있다는 거예요. 쭈관따. 그래서 중국말로 부를 거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같이 그냥 5년 아무것도 10원 하나 버는 거 없이 한 달에 1, 200 쓰면서도 아메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메이의 비전이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뭐 한 사람 원하는데 몇백씩 쓰면서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내가 오늘 하던 짓을 내일도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메 비즈니스는 가문을 바꾸는 비즈니스가 정말 맞아요. 중국의 그 친구 예를 들면 이래요. 그 친구 엄마가 한국에 와서 10년이 넘는 동안요, 불법 체류자로 남의 여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강원도 속초 산속에 있는 모텔에, 왜냐면 불법 체류자니까 드러내놓고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모텔의 하우스키퍼, 그 침대 빨고 뭐 그 세팅하는 그거를 10년 넘게 했어요. 한국에 와서. 손 마디마디가요, 관절이라고 하나? 이렇게 굵어지는 거 있죠. 손이 전체 열 마디가 전체가 다 그래요. 쇠 빠지게 벌어가지고 중국에 자기 남편한테 보내줬으면 좋은데 이 아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 어린 아들한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예요. 남편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난데, 남편한테 맡기면 이 남편이 술 먹고 바람 필까 봐, 그 돈 다른 여자 만나서 쓸까 봐 아들한테 보내줬더니 아들은 더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그렇게 해서 중국에 집을 3채를 산 거예요. 그런데 2채를 아들이 술 먹어서 다 팔아서 없앤 거예요. 나를 만났을 때 집 1채가 딸랑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메이 비전을 딱 본 거였었어요. 저를 2번째 만났을 때 그 1채도 날려버렸어요. 마지막 1채를. 어디다? 아메이에. 이런, 이제 뭐 지금은 AP에서 교육장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육장을 내가 차려야 돼. 그 1채를 팔아가지고 교육장을 본인이 산 거예요. 나 여기서 먹고 자고 이제 나 아메이에 올인할 겁니다. 도와주실래요? 어쩔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이제 나 이런 나쁜 놈이다. 내 엄마가 집 3채를 사줬는데 2채는 술로 망해먹고 1채 남은 거 다 팔아서 교육장 샀다. 이거 차렸다. 이게 끝이다. 이게 내 마지막. 나 아메이에 내 인생 걸었다. 그래서 돕기로 한 거였던 거예요. 그 친구를. 그래서 한국의 그 우리 컨벤션 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온 그 다이아몬드. 그 친구 잠실 그 뭡니까? 학생체육관입니까? 거기서 할 때 속초에 있던 그 엄마를 짐을 싸갖고 오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시키고 그날 중국으로 모셔갔어요. 중국에 어떻게 준비해놓고 3층짜리 멋진 빌라를 준비하고 밑에 홈바가 딸린 노래방까지 부모를 위해서 1층, 2층 멋진 그 왜 요즘 말로 말하면 타운하우스 있죠. 그걸 쫙 준비해 놓고 거기로 딱 모셔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때요? 그 자식은 아메이를 안 만났으면 천하에 몹쓸 자식이죠. 부모의 피를 빨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까지 망가진 삼류 인생이 될 뻔했잖아요. 아메이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진짜로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하인 노동자의 자손이었는데 그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난 그 자식은 귀족의 자손이 된 거예요. 맞죠? 그 아메이는 진짜로 귀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호동 옥탑방에서 사골세로 그때 아내한테 요구할 뭘 많이 해온다고는 합디다. 근데 사골세 단칸방에 아내가 해올 게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롱 하나 하고 테레비 한 대 사왔어요. 진짜로 놀 데가 없어서. 그런데 앞불싸 사온 장롱이 안 들어가. 옥탑방은 높이가 낮다는 걸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쓰면 딱 한 뼘이니까. 그래서요, 그것도 제주껏 이삿짐 센터에 그 기술자가 넣으니까 뒷다리를 자르니까 들어갑니다.
장롱의 뒷다리. 그렇게 시작했던 초라했던 저도 아메이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이 되고 더블이 되고 재정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여유로운 사람이 돼 있습니다. 제 파트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 리더들도 그렇고 한국 아메이의 20년 이상 10년 이상한 리더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타 다단계 피라미드들 떼돈 번다 수십억을 번다 벌 거다라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번 놈은 하나도 없어. 아메이는 벌었다는 놈은 하나도 없는데 번 놈은 많아. 맞아요? 틀려요? 실제로 삶이 윤택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 아메이를 통해서 너무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메이 진짜 맞아요? 아메이 진짜 맞아요? 기왕 하시기로 한 사업이라면요,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대충 하지 말고요, 제대로 2, 3년 어느 순간은 베스트를 다 해야 돼요. 그 기간이 1년이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아메이 비전을 보면 한 달에 다이어리가 텅 비어 있어요. 교육 일정만 들어있어요. 만날 약속은 맨날 펑크 나고요. 그런데 한 1년을 쎄 빠지게 하다 보면 한 달 다이어리가 새카매져요. 내가 계획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짜여진 계획대로 돌아가는데도 숨가빠요.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1년만 쎄 빠지게 하면 2년째부터는 어때요? 이미 예정된 플랜대로 돌아가 2년, 3년.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요. 어때요? 그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길게 나는 10년에 다이아몬드 갈 거야. 그 사람 평생 못 가요. 평생 못 가요. 적어도 3년에서 5년 안에 다이아몬드 플랜을 딱 내려놓으시고 출발하셔야 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뜬다고요? 100km로 서울서 부산까지 달려도 걔는 못 날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250km 이상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진 전속력을 내야 뜨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은, 지금은 아니라도요, 어느 순간은 내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1년 내외는 경주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메이 말고도요, 앞으로 무지하게 다 잘 돼. 여타의 다단계 매출이 쫙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친지, 가족, 친구가 내가 조금 소홀히 하는 바람에 C U 저 이런 데 가가지고 수백, 수천 날리는 꼴을 당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빨리 이 멋진 아메이 비전을 전해서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리 FA 정말 지금 멋지게 각 지역에서 세미나, 펑션, 컨벤션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됩니다. 저는 센트리아 패밀리지만 여러분 싱깅 패밀리,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데 제가 잘 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 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자기가 한 노력보다 더 큰 결과를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다이아몬드 가야지 그러면 다이아몬드 갈 만큼의 노력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업라인 그룹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에 100%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일 수 있다면, 우리는요 3년 안에 다이아몬드를 못 해내면, 지금부터 3년 안에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못 해내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잘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잘 되셔야 저도 2018년 9월 1일자 크라운 앰버서더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되시면 저도 못 됩니다.
잘 돼 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 지나버려 가지고 예정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서나 펑션, 컨벤션 이런 행사 때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제가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찾아오셔서 사진도 같이 찍고요. 사인도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무지하게 고마울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성공자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